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 네, 신동우입니다. 어제 수능을 봤죠. 근데 수능은 정말 매번 춥습니다. 그죠? 제가 봤을 때는 그때 학력고사였는데 눈이 왔었습니다. 날씨는 매우 추웠고요. 네, 그랬더니 어제도 날씨 11월로 옮겨놨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이렇게 춥습니다. 학생들 좀 고생 좀 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학생들 정말 고생 많았고요. 수능을 봤으니 뭐 솔직히 학교 분위기가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무진장 신날 겁니다. 그죠? 이제 공부 끝났다 뭐 이런 거죠. 그쵸. 공부가 끝났습니다. 지겹고 지겨운 공부는 끝났고 이제 대학에 가면 재밌는 공부를 해야죠. 자기에게 맞는.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거의 모든 전 과목을 좋은 성적을 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내는 사람들이 있죠. 아주 우수한. 근데 뭐 어쨌든 고생 많았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고요. 어제도 이제 국어시험의 BIS 비율, 국제결제은행 비율에 대해서 나와서 뭐 신문에 보면 현직 은행과장도 못 풀었네, 푸네 뭐 현직 은행과장이 당연히 못 풀을 수 있죠. 그 은행에 다닌다고 다 푸는 거 아니니까요. 또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푸는 거죠. 전문가도 못 푸는데 뭐 애들 보고 왜 이런 거 풀게 하느냐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비문학이죠. 비문학. 비문학에는 이렇게 이제 어쨌든 그런 그 이제 기사 내용의 그 댓글에 쳐다보니까 누가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옛날하고 우리 때하고 배웠던 국어하고 틀리네 이러면서 요즘의 국어는 수학, 물리, 또 사회, 과학, 또 경제, 이런 게 나오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뻥하고 터졌습니다. 사실 학부모님들은 잘 모르시죠. 왜냐면, 자기도 학력고사를 거쳤고, 어찌됐건 학력고사든 수능이든 뭔가를 거쳤고, 시험을 거쳤고, 대학에 갔거나 아니면 안 갔거나, 이랬는데, 과연, 요즘에 달라지면 얼마나 달라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때 배웠던 거하고는 격차가 크죠. 매우 큽니다. 특히 국어의 경우에는 이제, 비문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비문학이라는 게 좀 전에 얘기했던 수학, 과학, 물리 또는 사회, 경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다양한 지문을 읽히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이 있어야만 풀어가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제 비문학이거든요. 또 학원에서도 비문학은 답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암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바쁜 거는 사실이죠. 학생들이 안 바쁘겠어요. 공부하기도 바쁜데 이것도 하랴 저것도 하랴 바쁜 거는 분명합니다. 또 대입의 전형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또 어디에 맞춰서 갈지에 대한 고민을 늘상 하게 되죠. 그러니까 대입 전형에 대해서 일찍 자신에게 맞는 전형을 찾아서 하다가 내가 논술에 조금 더 있다라고 하면 그때 바꿔도 되는데 아직까지 정하지 않고 있으면 굉장히 답답하죠. 그리고 조금만 안 되면 난 학종으로 안 가면 되지 이렇게 하고 또 말아버리고 이러다 보면 죽도 밥도 안 되는 학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수능에 의해서 좋은 결과를 내는 아이들은 학종에서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합니다. 학교에서 꼭 잘 적어줘서만이 아니고 학생들이 기본 가닥이 있다는 거죠. 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준비를 잘하는 아이라면 물론 또 성적이 좋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무래도 이제
요령이라고 할까요? 인간은 늘상 요령을 찾잖아요. 수능에서도 정답을 찍기 위해서 요령을 찾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에도 요령이라는 게 있는 거죠. 창체활동을 어떻게 해라. 마구잡이로 학교생활만 열심히 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죠. 어떤 요령이 있다는 거죠. 창체활동에도. 근데 그 요령이 이 학생의 어떤 배움에 대한 요령인 것이니까 달리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세특사항에서의 기록 내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령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뭐 수차례 제가 영상을 찍었으니까 오늘은 이제 그 얘기까지 갈 건 아니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어쨌든 국어 영역에서 비문학 영역이 매우 중요하고 이 비문학에서 아이들의 등급이 결정이 될 만큼 중요하다. 그런데 이 비문학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 물리, 화학 또는 사회, 경제, 때로는 정치,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거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야 비문학을 잘 풀어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나침판이나 제가 만드는 나침반 36.5도나 톡톡의 경우에는 그런 비문학의 요소,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요소들로 만들고 또 진로에 대한 얘기, 또 진학에 대한 얘기를 싣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이 국어 영역 하나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수학이나 과학이나 또는 사회나 또는 한국사나 이런 거하고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내용을 집어넣는 겁니다. 미술도 넣고 체육도 넣고 또는 과학도 넣고 또 철학 별의별 내용들을 많이 넣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과학계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도 매달 넣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아이들이 배우는 지금 현재의 공부, 그러니까 국어의 수능 시험을 잘 보게 하기 위한 것도 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목에까지도 여파가 미치거든요.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그런 지식이 있어야 나중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면접도 가능한 거고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도 역시 모둠 수업 내지는 발표 수업이라든지 또는 토론 수업 같은 거 할 때 역시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점에서 나침반이나 톡톡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도 전화 오는 거 보면 인문학이나 또는 과학이나 철학이나 또는 사회나 경제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여부를 꼭 묻더라고요. 당연히 있습니다. 바로 우리 에듀진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만 강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근본적인 공부를 위해서 어떤 것을 넣어주면 더 좋겠냐라고 하는 그런 방향성 때문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설령 그 아이가 대학을 안 간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이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매일매일 신문이나 또는 다양한 뉴스를 검색한다고 해서 검색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학생들은 매우 바쁘죠. 그러니까 매우 제한된 시간에 많은 것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침반이나 톡톡이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어제 수능을 이렇게 치르고 나서 사실은 수학 능력 시험으로 대학을 가는 비율은 현재 20%죠. 현재 고등학교 1, 2학년의 경우에는 올해 지금 청와대로부터 또는 야당으로부터 여야당 합쳐서 지금 정시를 다 늘리자고 하잖아요. 그게 현재는 30%까지 늘려라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어쨌든, 이 교육부는 대학에 3년 예고제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올해 바뀐다는 것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에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중학교 3학년, 그러니까 새로 들어올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되는 것이 발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40%가 된다 해도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현재 1, 2학년은 거의 상관이 없다. 일반적으로 보면 없습니다. 물론 그것까지도 교육부가 뭐 흐트러 놓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은 같은 룰로 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서울대학의 학생부 교과의 모집 인원은 한 20%, 25% 이 정도 분이 안 될 거거든요. 20%? 그러니까 뭐 한 7, 8천 명분이 모집을 안 하는 거죠. 학생부 교과로. 그 다음에 거점 국립대가 이 인서울대학의 그러니까 수도권 대학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에. 그 다음에 지방 거점 국립대, 뭐 충남대, 부산대, 경북대, 전북대, 전남대, 뭐 강원대 이런 지방 거점 국립대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립대에도 나머지 국립대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것과 나머지 대학들, 일반 사립대학들은 거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데 이제 수도권 대학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으로 두고 가는 보통의 학생들이 2등급 대죠. 2등급 대나 뭐 3등급에 3등급 초반대에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로 원서를 넣어서 합격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거죠. 보통은 뭐 두 개 과목에 6등급. 그러니까 그러니까 4개 중에 2개를 그러니까 이 과목들 중에 2개만 3등급 이상만 받으면 되는 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 학생부 교과인 등급 컷이라는 게 있죠. 요거를 맞추고 수능의 최저를 맞춰야 되는 그런 기준입니다. 조금 더 좋은 대학은 뭐 2개에 뭐 5등급 내지는 뭐 3개에 6등급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수능이 꼭 필요한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죠. 지금 현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수능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매번 이미 수능을 치르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벤트 때문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실제입니다. 그냥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기준에서 수능을 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이벤트 왜 있잖아요. 뭐 할인 이벤트 같은 거를 받기 위해서 수능을 치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실제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번에 수능을 치른 인원수가 48만 명, 거기 중에 재수생이 15만 명이라고 했는데 실제 몇 명이 받는지는 모르겠고요. 그럼 어쨌든 48명 중에 냉정히 따지면 한 30만 명 이상은 수능이 필요 없습니다. 수능이 필요 없는데 수능을 보죠. 물론 학교에서는 뭐 당연한 과정인 것처럼 원서도 받고 또 수능도 치르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가면서 예전 뭐 작년에 댓글에서 기억이 나는데 올해는 댓글을 못 봤습니다. 바빠서. 그런데 작년에 댓글을 보니까 제가 빵 터진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 내일 깔아주는 거니까 나한테 고마워해. 그러니까 어떤 기사가 있었고 수능과 관련한 그 기사 밑에 1번 첫 번째 그 댓글에 가장 좋아요를 많이 받았던 댓글에 나 수능 깔아주고 가니까 나한테 고마워해 이러니까 그 밑에 고마워 하고서 아이들이 써놨던 기억이 정말 제 머리를 안 떠납니다. 그러니까 수능은 그렇게 필요가 없죠. 그런데 어찌됐건 이제 내년이란다. 아직 정부에서는 확정을 안 했습니다. 이번 달, 이달 말 정도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갈 것인지 또는 학생부 교과로 갈 것인지 또는 논술로 갈 것인지 또는 수능으로 갈 것인지를 미리 정해놓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적이 올라서 교과 등급으로도 갈 수 있는 대학들이 생겼네? 내지는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논술 실력이 있는 줄 몰랐네? 라든지 또는 이거 하다 보니까 수능 성적이 팍팍팍 올라가. 수능이 되면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준비를 할 것 같으면 그걸로도 잘만 준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대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역시 내신 점수가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신을 중요하니까 이거니까 내신이 안 되니까 나 학생부 종합전형도 준비도 안 해. 이러지 말라는 거죠. 이러지 말고 꾸준히 준비해 가면 어떤 경우에든 대학은 역전을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수능도 역전이 가능하죠. 그죠? 막판에 열심히 하면 역전이 가능합니다. 물론 또 뭐죠? 학생부 교과의 경우에도 당연히 그렇고요. 왜냐면 대학을 어디 갈 거냐에 따라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학마다도 학생부 교과에서 성적에 대한 반영 비율이 다르거든요. 또는 대학마다 그 학년 구분 없이 잘하는 과목 6개만을 골라서 등급이 제일 좋은 거 6개만을 골라서 평가를 하겠다라든지 뭐 별의별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어느 경우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 그런 게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성공적인 학교생활, 성공적인 대입 전략을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수능을 치르고 아이들이 치르고 나서 우리 어머님이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앞으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에 대한 걱정 내지는 내 아이는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생각이 있을까봐 이렇게 잠깐 브리핑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